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토큰포스트랑 퍼블리시라는 회사를 이끌고 있는 권성민입니다. 우선 저를 여기까지 초대해 주시고 오게끔 해주신 박한우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중간에서 송경화 네, 이제 박사님께도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좀 던질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물론 여기는 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니까 여러분들이 밤새 뭉들어 쓴 기사를 AI가 순식간에 가져가서 또 본인 이름만 쑥 빼고 독자에게 답변만 던져준다면 어떨까요? 힘들겠죠?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바로 이 도둑 맞은 저널리즘의 위기,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바꿀 새로운 문법에 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처럼 그 저널리즘이나 이런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7살에 부모님을 따라서 아프리카에 가서 학창시절을 거의 보냈고, 또 캐나다에서 대학에서는 통계와 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어쩌면 글보다는 이제 숫자가 훨씬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미디어 스타트업 IBT 미디어라는 곳에서 사업 총괄을 했고요. 이 IBT 미디어는 당시 꽤 오래됐죠. 2003년도, 2005년도니까 당시 인터넷 시대가 도래해서 아주 힘들어했던 뉴스위크 매거진, 다들 뉴스위크 잘 아시죠? 네, 뉴스위크는 아주 유명한 매거진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잘 적응 못해서 거의 망할 뻔한 매거진을 결국 이 IBT 미디어, 인터넷 기반 뉴스 미디어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고 저는 이제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융펀드 회사를 하나 차리고 동업자랑 창업하고 이러면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금융지 중심인 뉴욕에서, 특히 월가에서는 정보가 곧 돈이고 또 자산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산업에서는 이런 기자가 쓴 글이 한 번 소비되고 벌어지는 것을 보고 왜 그런 걸까? 기사가 혹시 금융 상품처럼 가치를 매기고 자산화 될 수 없을까? 라는 이런 엉뚱한 이방인의 질문을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제 소리를 잠깐 해달라고 해서 저는 2017년 전에 2014년도, 그러니까 정확히 한 10년, 11년 전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금융맨 생활을 정리하고 2014년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의 얘기입니다. 저는 당시 이제 진로를 고민했고, 그리고 또 해외에서 경험이 많으니까 국내 유일의 당시 영문 미디어인 코리아 헤랄드라는 회사에 입사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들여다보니까 뭔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코리아 헤랄드에서는 한국 뉴스를 단순히 영어로 번역해서 또 내보내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오기가 좀 생겼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국제적인 경제신문이 없을까?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니케이, 중국에서는 South China Morning Post, SCMP라고 하죠. 중동에서는 알자지라, 그리고 영국에는 다들 잘 아시는 Financial Times, Economist,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수도 없죠. 월스트리트저널부터 블룸버그. 근데 왜 한국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이후에도 이런 독자적인 글로벌 경제 미디어가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취업 대신 맨 땅의 헤딩을 선택했습니다.
없으면 내가 만들자 라고 해서 그렇게 2015년도에 글로벌 외신 영문 경제지 이코노타임스라는 경제지를 야심차게 창간했습니다.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던 제 첫 번째 퍼스트 무버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전 세계가 비트코인 투기 열풍으로 뜨거울 때 저는 좀 다른 것을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개발되어 있는 그 기술, 근본 기술, 기본 기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가진 이 투명성, 그리고 위 변조를 방지하는 이 기능들이 신뢰를 잃어가는 언론을 보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이코노타임스를 좀 뒤로 하고 국내에서는 최초였던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토큰포스트를 다시 창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무모해 보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먼저 깃발을 꽂은 덕분에 그리고 또 수많은 업앤다운 통해서 버텼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크립토 미디어가 현재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뉴스만 다루면 누가 보러 오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결과가 달라졌죠. 우리는 특정 분야, 니시 마켓이라고 하죠. 깊이 파고들었고, 그 결과 현재 잘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이런 다양한 이제 키워드들이 이제 메인 매스컴, 메인 미디어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만 현재 기록은 금융당국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 1,300만 명 한국인들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월간 방문자가 520만 명, 월 페이지뷰가 1,440만 건을 기록하는 미디어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테더나 이런 리플,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제 생각은 미디어는 단순한 소식, 뉴스를 전하는 확성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다양한 행사, 다양한 컨퍼런스, 대규모 컨퍼런스를 주로 서울에서 열어서 산업의 담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대학교, 고려대학교나 서강대 등 서울 위주로 함께 해커톤도 열고 이런 인재들을 양성도 하는 일종의 생태계 빌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을 넘어서 산업의 판을 깔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일종의 미디어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제 성장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뉴스를 어디서 보통 보셨나요? 주로 구글, 네이버, 유튜브, 또 소셜 쪽으로 많이 보시죠? 현실은 냉혹합니다. 독자의 96% 이상이 이런 포털이나 혹은 플랫폼의 뉴스를 보고 언론사 홈페이지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직접 비율이 한 4% 미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도 포털 메인,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걸리지 않으면 수익은 거의 영원히 수렴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플랫폼, 소셜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곰은 언론입니다.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구조 속에서 언론사는 일종의 클릭수, 페이지뷰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조회수가 곧 광고 수익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거짓 정보는 진짜 정보보다 6배 빠르게 퍼진다고 하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 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자극적인 뉴스, 가짜 뉴스를 베껴 쓰는 게 수익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것은 저널리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는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독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단순 기사만 읽고 보통 나가시죠. 네. 데이터 주권이 없으면 타겟팅 광고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어쩌면 광고비 절반 이상이 허금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플랫폼, 이런 유튜브, 네이버, 구글,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 의존하는 한 언론사, 우리는 영원히 하청업체일 뿐이다. 독자와 직접 연결을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제로클릭이라고 해서 제로클릭 시대가 왔습니다. 생성형 AI가 검색 결과에서 답을 다 알려주고, 또 사용자는 더 이상 링크를 클릭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트래픽 기반의 광고 모델은 이제 거의 시한부 승부를 받은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라면 이 미디어 업계, 그리고 저희는 이제 AI를 두려워하는 대신 반대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특히 tokenpost.ai를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6월달, 5월달에 이제 출시를 했던 거고요. 저희가 지난 7년, 8년간 쌓은 검증된 뉴스 데이터를 합습해서 일종의 잘 아시는 hallucination, 거짓 답변하는 거 있잖아요. 없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포스트 독자들은 tokenpost.ai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런 hallucination, 복잡한 이런 거짓된 답변을 받지 않고 토큰포스트에 기반으로 한 지난 올해 7년간 쌓아온 기사들 바탕으로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토큰포스트 프로라고 해서 이런 방대한 시장 데이터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주식시장도 그렇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이런 방대한 시장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요약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AI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기자는 더 이상 단순 반복한 업무에서 해방되고, 또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취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TTT라고, 유유가 아닙니다. TTT, 텍스트 토큰. 과거에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는 기술을 Text to Speech, TTS라고 하죠. 있었다면 이제는 텍스트를 자산, 토큰으로 바꾸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하나하나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입혀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저희 같으면은 실제 사례로 저희가 한 4년 전에 감성미술관이라는 곳이랑 합작을 해서 훈민정음 헤레본을 NFT 100개를 발행을 하고 기획을 했었습니다. 이런 NFT로 만들어서 영구 보존했던 것처럼 뉴스 컨텐츠도 이렇게 자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현한 것이 바로 R2E라고 해서 Read to Earn, Read and Earn 모델입니다. 독자가 기사를 읽고 그리고 공유하면 일종의 토큰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또한 이런 구독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기사들을 일종의 마이크로 페이먼트, 토큰으로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도입 후 토큰 포스트가 체류 시간은 다른 것들은 변화 없었는데 이 부분만 변화함으로써 체류 시간은 평균 1.7배, 많게는 5배까지 증가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업계 평균보다는 한 1.7배 정도 높은 수치죠. 그리고 독자에게 이익을 나눠주고 떠났던 독자들이 일종의 팬이 되는 겁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퍼블리시 아이디라는 이런 이제 블록체인 신분증, 여러분이 코로나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일종의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앱을 깔아가지고 본인 인증을 하는 앱이 있었잖아요. QR코드 찍고. 이제 그게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면 그게 블록체인 기술로 기반으로 했고, 이런 DID라는 이런 기술은 뭐냐면, 내가 나라는 걸, 혹은 그때 당시 코로나 때 이제 주사를 맞았잖아요. 내가 이게 주사를 맞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내 신분은 숨기는 그런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런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통해서 일종의 데이터 주권을 독자에게 돌려줍니다. 특히 요즘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쿠키를 안 사용해요. 쿠키를 차단을 다 합니다. 왜냐면 제 데이터가 다 빨려 나가기 때문에. 쿠키가 사라지는 시대, 독자가 스스로 제공한 양질의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제 생각에 유일한 대안이라고도 보고요. 현재 저희는 이제 한국기자협회라고 해서 한국의 이제 기자들이 함유 있는 한국의 최대 언론 집단이죠. 거기 약 1만 2천 명 기자들에게도 이 블록체인으로 된 기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었냐면 기자증이 다 플라스틱 카드였습니다. 쉽게 위조가 되고 쉽게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기자증을 기반으로 이제 일종의 주권을 다시 되찾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신뢰는 저는 기술로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사가 언제 작성되었고 또 수정되었고 블록체인의 이런 정보들을 일종 메타데이터라고 하죠. 메타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박제하는 뉴스 공중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언론 표준을 만드는 IPTS라고 해서 국제 뉴스 통신 연합회, 통신협회 합류해서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글로벌 표준 기술도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교수님 얘기를 좀 들었는데 다양한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정말 뜻깊는 생동감 있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초청 직접 들어보시다고 했는데 요즘은 AI가 기사를 쓰는 시대에 과연 기자 혹은 크리에이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사실을 마약하고 이런 기자 생산자라고 하죠. 그건 사라질 겁니다.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업계에 있으면 정말 빨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검증하고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통찰력을 더하는 이런 큐레이터만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절대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 언론사, 통신사의 공채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AI, 웹3,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토큰 이코노미를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것을 기반으로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의 미디어 기업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AI가 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쓴 기사, 컨텐츠, 만든 컨텐츠, 영상이든 텍스트든 이것이 곧 자산이 되고 또 여러분의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세상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좀 만화를 그림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요. 관점을 약간 좀 달리해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합니다.
변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또 변화의 파도에 가장 먼저 올라탈 수 있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좀 교수님 좀 일찍 끝났네요. 네, 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과 좀 Q&A를 좀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맞는 질문은 없으니까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좀 질문을 좀 하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의 장점도 많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커피 페이스트입니다. 네. 누구나 예를 들어 저 학생들이 그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기훈. 네, 기훈 씨가 만약 기자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자를 취재를 해서 모았어요. 기사를 썼어요. 인터넷에. 근데 순식간에 그 기사를 다르게 써서 다른 언론사에서 그걸 냈어요. 그래서 근데 본인 기사는 뭐 예를 들어 독자가 클릭이 한 100개 들어왔어요. 여기는 10,000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인터넷 자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어떻게 할 수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나는 열심히 취재를 해서 공문이 들어서 썼는데, 자, 그러면 팩트체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영상에 대해서 뺏겨서 올리면 바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원래 원 작자가 갖고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유튜브 안에서는 해결이 됩니다. 한 플랫폼이 아니니까. 근데 이런 인터넷이라는 아주 뭐 거의 바다 같은 곳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기사, 언제 기사가 나왔고 그 시간, 타임스탬프, 그리고 기자 출처, 그리고 수정본 이런 것들 블록체인에 올리면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그 이후에 나온 기사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만 이제 이게 팩트냐 아니냐, 블록체인을 올렸을 때 이게 팩트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시죠? 가짜뉴스 올리고 막 아무렇게나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 퍼블리셔에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AI가 요즘 뭐 잘 아시다시피 그냥 이제 뭐 수많은 데이터, 수많은 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재창조를 하잖아요. 요즘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좀 늦긴 했지만 모든 기사, 특히 큰 연예사 혹은 큰 이런 영화 이런 데를 만들어내는 곳들 있잖아요. 기획사 이런 곳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디즈니나 뭐 볼리우드나 한국 잘 모르겠어요. 이런 데서는 벌써 이미 자기들의 영상 이런 것들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워터마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 기술이 좀 처치한다는 기술이긴 한데 누군가 이 영화, 이 씬에 대해서 이 씬을 사용해서 또 재창조를 하면은 워터마킹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 청구나 라이선스 청구, 저작권 청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블록체인 기반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팩트 체크 이 부분이 좀 다소 좀 미스노머긴 한데 팩트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팩트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건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레저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여기서 팩트 체크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 저 정혜원은 누가 정혜원이라는 거죠? 퍼블리시 주식회사. 주식회사. 네, RPTC. 네, 현재 한국에서는 유일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 있고
그 스터디 그룹은 뭐에 대해서냐면 그 이제 여기도 사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제안을 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전 세계 많은 뉴스들을 블록체인에 손쉽게 비용 줄여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스터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IPTC라는 이 집단은 전 세계 큰 통신사들 있잖아요. 로이터스, AP 등등등의 데이터를 어떻게 최적화시켜서 메타데이터를 정리하고 기록하고 송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규칙을 만드는 곳입니다. 네. 연합뉴스도 한때 정회원이었는데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벌써 몇 년 전이죠. 그럼 저 퍼블리셔가 토큰 포스트의 위에 그러니까 회사의 법인 택인 건가요? 퍼블리셔가 토큰 포스트가 어떤 관계인가요? 네. 그 토큰 포스트가 퍼블리시라는 IT 회사를 블록체인 IT 회사를 인큐베이팅을 했고 이제 퍼블리시가 이제 커져서 이제 나오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로 다른 회사인 거네요. 네. 왜냐하면 원래 토큰 포스트 자체에서 개발을 하고 토큰 포스트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한 언론사에만 국한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네, 제가 이제 독립을 시킨 거죠. 시켜서 퍼블리시는 참고로 조선일보 포인트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일지 모르겠지만 포인트 시스템이 그게 블록체인 기반이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개발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퍼블리시에는 이제 언론사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거네 지금. 현재 재작년부로 조금 힘들어서 이게 이제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시장의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먼저 다시 좀 확장을 했다가 다시 좀 일부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퍼블리시는 좀 TMI이긴 한데 미국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게이미피케이션 넣어가지고 출석하면 이렇게 포인트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 토큰 포스트 아까 홈페이지에서 말씀하신 네네. 거. 요게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이 뒤에 있는 알고리즘은 다 퍼블리스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규제가 정확해지면 한국은 아직 규제가 좀 불정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확해지면 내년이나 후년이나 정확해지면 저희가 이제 이런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와. 그러면 이제 아까 보인 포인트가 순식간에 토큰이 되죠. 네, 지갑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연동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규제가 되면 저희가 이제 여러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 같으면 이 토큰을 다루는 회사들은 따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거래소나 뭐 지갑 회사나 이런 회사들처럼 저희도.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규제가 아직 불정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크게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 지갑. 근데 이런 사업도 있고 저런 사업도 있는데 아직 이런 디테일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의 지금 콘텐츠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전통적인 언론사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큰 포스트가.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데 취업을 해서 한다면 어떤 좀 곳에 가서 본인이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저는 우선 제 생각은요. 여러분들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언론을 혹은 산업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저는 기자라는 것보다 빌더라는 단어가 좀 더 좋습니다. 뉴스 빌더. 네, 뉴스 빌더라는 단어를 좀 더 얘기하고 싶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몇 가지 키워드만 넣으면 AI가 기사를 만들어주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것은 통찰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하고,
일종의 데이터 애널리스트 작업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일종의 빌더, 데이터 애널리스트 이런 위주로 좀 정체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게 결국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뉴스만 언론 미디어만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걸 이제 크게 좀 보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취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퍼스트 무버 저 실패 많이 했거든요. 지난 20년간 여러 많은 것들을 시도했는데 결국 남은 게 이겁니다. 예, 남은 100가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남은 게 몇 가지인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유튜브도 있고 너무 쉽게 이제 컨텐츠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AI를 많이 사용하세요. 예, 지금 뭐 자다 깨면 또 새로운 AI가 나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박환우 교수님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봐야지 알고 들어야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기자 그냥 팩트를 나열해서 쓰는 일종의 기자보다는 지금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션 뭐 여기 계신 분들 잘 쓰실지 모르겠지만 뭐 제미나이 3 한 2주 전에 새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놀라울 정도로 예, 저희 토큰 포스트의 모든 사진 99.5% 정도는 다 AI가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시작하는데 불과 연초인데 이거 해도 되나?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언론인데 네이버도 나오고 이렇게 해도 될까? 근데 다 합니다 이제. 두 가지 자동화 시스템 AI 이 두 가지를 배우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찰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써봐야지 압니다. 직접 경험을 해보고 직접 써봐야지 알기 때문에 한번 다 시도를 해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개개인이 저는 이제는 유튜브라는 플랫폼도 있고 다양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시도를 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더 나아가서 빌드업을 하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난 모르겠다,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잠깐 취직을 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그런 기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하면 잘 하는지 못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하면서 좋은데 결국 저는 이 기자 혹은 미디어 산업에 들어오시려면 지금 차별될 수 있는 부분은 AI라고 봅니다. AI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AI를 활용하는 기자가 되면 됩니다. 점점 뭐 언론업계 산업도 점점 이렇게 바꿔가고 있고요. 그러면 다음 언론 기자와 나와 차별점은 결국 저는 AI를 얼마나 잘 알고 잘 다루느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해보고 네.